저희 회사 사무실, 저희 부서끼리는 어느 이사님이 계신데 트름을 너무 많이 하세요. 아 이건 다르잖아. 방금 부잣집 벨소리 났대. 1학년인데 방학 동안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면 마라톤 먹고 롯데월드 가세요. 그러니까 아마 회사 들어가시면 남자가 아니라 일 때문에 고민이 더 생기실 거예요. 그게 열받는 거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다혜님 이제 몸은 많이 괜찮으신가요? 여기 상처 빼고는 여기 상처도 다 나았고 발가락도 이렇게 살짝 구부릴 수 있어요 이제. 역사쌤 느낌 나요. 음악 영어 국어 기가? 야 기가는 음악 뭐냐? 국어 기가? 껴줘서 고맙다. 연달아서 기가래 너. 아 근데 기가는 뜨개질 알려주고 막 이러지 않아? 부직포로 조끼 만들기 이런 거 하잖아. 부모님이 언니들 썸범 되돌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매력남이어서 미련 가득이. 근데 썸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예요? 직장 동료인데? 둘이 겐톡해서? 개인적으로 카톡을 누가 했는디? 수한무 킴 김수한무? 김수환무가 야 900년생이다. 수한무 거북이 막 영어로 한 것도 웃겨. 그니까 수한무 킴 막 따로 밥 먹고 만나서 놀고 했어요? 진짜 썸이네. 썸이네. 근데 연락 안 온 지 지금 하루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쁘세요?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리해줄게. 재무는 여자야. 여자야. 26이고 직장 동료가 있는데 30살 남자가 있어. 매력남이야. 근데 나랑 겐톡하고 나가서 놀기도 했어. 그래서 약간 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됐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나 말고도 다른 직장 동료 여자랑 연락을 겐톡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아 이게 썸북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 그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밖에서 직장 동료라고 어떻게 직장 동료인데 밖에서 따로 놀 수 있어? 이게 제 기준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직장 동료도 그냥 친구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바사인 게 나는 아예 그런 걸 안 누르는 성격이라서 겐톡으로 오자마자 얘 나한테 호감 있네? 바로 알았을 것 같아 남자 입장에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고 자체도 의미를 이 여자는 나한테 주겠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을 것 같아. 더 이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 그냥 연락할 것 같아요. 둘 정도 드려보셨어요? 아니면 왜 어제 연락 안 되셨어요? 뭐 회사 안 나갔대 어제. 회사에 무슨 일은 없었어요? 맞아, 이렇게 맞아. 한다던가. 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그냥 더 해봐라. 그 나중에 안 되면 그냥 놔버려도 되니까. 그러면은 고민 사연 한번 받아볼게요. 잠꼬꼬댁님. 저는 직장에서 상사분들이 인사 받아주지 않는 게 아직도 상처인데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까요? 와 진짜 싫어. 그래서 저도 인사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너무 신경 쓰여요. 좋았어. 유유유유 만할. 유유유 조언 부탁드려요. 아 나 진짜 짜증나. 인사를 안 받아주는 새끼가 있어요?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지 눈 마요. 감고,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욕 안녕하세요. 섞어서 하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아니 인사를 왜 안 받아줘?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아니 돈 드냐고 나 지금 빨리 갔어. 왜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미친 식으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러? 근데 안 받아주는데 왜 해야 돼요? 늑돌이님도 와 인사 안 받아주는 사람 있으면 저도. 이게 문화인 회사도 있더라고. 기강 잡는 거야? 수습 때는 안 받았어. 아 일부러 이제 넌 아직 우리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느낌이야? 안녕하세요 개십세야. 그래 그렇게 알겠다. 알겠어요. 근데 맞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대. 에? 그럼 난 이제 인사 안 할 것 같아. 네네네. 네네네. 이렇게 하면서 출근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쟤 전화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두 번째에도 네네네. 이렇게 가방 놓고 이렇게 하고 나가. 그래서 전화하고 들어와. 오늘도 전화해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갑자기 안 하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전화하면서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하다가 신경 안 쓰게끔 하다가 아예 하지 마요. 나도 나의 문화가 있는 거야. 니들이만 문화가 있냐 이렇게. 이렇게 옆에 가서 안녕하세요 해도 안 받아줘요? 나는 쪽지 쓸 것 같아. 저 이거 이렇게 해서 뭐야 이럴 거 아니야. 이제 안녕하세요 저거는 촉겁 주는 거지. 인사를 너무 안 받으시길래. 그냥 진짜 무시하고 편하게 다니고 싶으시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대충대충 하시고 진짜 나도 저 사람이 너무 싫다 하면은 아까 제가 말한 방법으로 서서히 줄이더니 하지 마세요. 그러면 뒤에서 얘기 나올 수도. 그래? 아 조카 뒤에서 대충해, 나도 대충해. 얘기해. 조카 나도 얘기해. 뒤에서 나한테 똑같이 얘기해. 니만 뒤에서 나만 뒤에서 얘기 나와. 니도 똑같이 뒤에서 얘기 나와. 들어온 새끼야. 누구 얘기가 더 오래 도나 보자. 저는 너무 적응돼서 속으로 빨리 퇴근해야지 하고 해맑게 인사하고 나와요. 아니면 진짜 한번 개 크게 인사하는 거 어때? 안녕하십니까? 원투 안녕하십니까 이수지입니다. 출근했습니다. 저같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받았잖아? 그럼 진짜 싫은 거야. 그냥 진짜 인사를 꾸역꾸역 안 받는 거야. 그다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니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했는데도 그래 너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인사 안 하잖아? 그럼 진짜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 지금 사람들 나 엄청 갑자기 죽이는 거 아니야? 인사하고 대답. 아니면 이거 어때? 안녕하세요. 개 무서워. 안녕하세요. 내가 멈춰 있는데 저렇게
스트레스 풀리는데 기빨린데. 나 말할 때마다 이상하다? 그 사람도 약간 궁금할 거 아니야. 뭐 왜? 왜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그때 한 번 더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하나야. 어그로 한번 약간 어그로를 하나씩.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인사를 어떻게든 받아주게끔 하는 거. 올 때는 대충 하고 갈 때만 제대로 해.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안 받아주면 우리가 했던 대처법 생각하면서 그냥 웃어. 하루를 그걸로 시작해. 아무튼 잠꼬꼬댕님 이렇게 인사 대충 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대충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받으면 뭐 안 받나 보지 성격이 왜 저렇게 꼬였어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아까 어떤 분이 그냥 루틴처럼 인사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더러운 이야기입니다. 글 쓰기 전에도 너무 열이 받는데요. 저희 회사 사무실, 저희 부서끼리는 어느 이사님이 계신데 트름을 너무 많이 하세요. 일단 밥 먹고 엄청 하고요. 그래서 출근 직후, 점심시간 이후에 좀 많이 하고 하루에 10번에서 20번 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대리님은 이사님 트름할 때마다 마우스를 팍팍 쳐대는데 그걸 듣고도 미동도 안 합니다. 저도 마트름으로 응수해야 될까요? 어떡해. 나 그 마스크 끼고 다닐 것 같아. 근데 나는 너무 슬픈 게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 맞아. 근데 이게 너무 공통적으로 많다 보니까 나는 이해를 했어. 내가 나이가 들고 걷는 게 일정 시간부터는 힘들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가? 라고 나는 측은지심이 들더라. 너무 착한 발상이다. 그럼 이런 사람 엄청 많지 않아? 이거면 괜찮지. 이거면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건 다르잖아.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건 난 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약간 신뢰라는 걸 모르시는 느낌? 그래? 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약간 그 문화처럼 모두가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뭐라는 게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뭐 참을 수 없는 건 당연히 이렇게 이해하지만 다시 아이 그렇게 안 하겠지.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젓가락질도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아는 세대가 밥상머리 교육 마냥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예의가 아닌 걸 모른다고? 나?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구나라고 이해가 됐어. 저는 약간 본인이 트름을 한 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방금 부잣집 벨소리 났대. 대놓고 코에 빨래 집게 집어넣으래.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이럴 것 같아 나 같으면. 뭐가 이러면 속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예요? 이렇게 나 너무 민망해 그 상황이. 아니면 난 선풍기 미니 선풍기 그쪽으로 틀어놔. 트림하고 미안한 태도로 계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세요. 그냥 당당. 근데 나이대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일하면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맞아. 그냥 좀 너무 당연하게 다들 하셔서 문제라고 생각도 못했어. 뭐 괜찮으세요? 이거는 너무 좀 그 사람이 민망할 수도 있잖아. 의도치 않게 밉 안 보이면서 의도치 않게 꼽주는 건 이거야. 꼭 해봐. 꼭. 나 그거 할 줄 알았다. 아니 진짜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와. 놀래. 그냥 차라리 놀래봐. 만약에 수디님처럼 좀 딱 멘탈 강한 사람이면은 아까 방금 말하신 것처럼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거 아니면은 이렇게 조용히. 근데 괜찮으세요? 이게 그냥 가서 괜찮으세요? 이러면 안 되고 뭐 하나라도 가스알명이라도 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뭐 약간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인사 안 받았던 옆에 붙이고 저는 정 못 참겠으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부장님 뭐 이렇게 귀여워. 딸내미 같은 걸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키스해. 씨발. 혜영씨 나 좋아하는구나. 네 부르셨어요? 이러라는데?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내 할 일을 할 것 같은데 맞아. 진짜 뭔가를 말해주고 싶어. 그러면 나 진짜 아까처럼 할 것 같아. 이렇게. 애교님 방법도 근데 괜찮은 것 같아. 그 어른분들이 많은 데면 네 선생님. 제발요 이렇게 하면 아니면 저는 부채 그냥 5번만 해. 그것도 되게 여러 번 하면 더운 것 같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좀 더 화를 낼 수 있는 방법이지. 꼭 다 다른 대처법이라 좋다. 신입사원으로 곧 있으면 입사할 예정입니다. 어떤 일이든 항상 너무 애쓰다가 과호흡, 이경련 등을 경험하는 편인데 어떻게 하면 긴장을 늦추며 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친절까지가 이성사원에게 오해를 사지 않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동성인 분들께 하는 내재된 친절을 이성인 분들께 베풀다 보면 고백 공격을 받고도 너무 툴툴대는 건 인성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요. 군대 나와서 남초 직장에 들어갈 예정인 여자 신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는 거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며 일해야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거고 약간 예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약간 이성 사원에게 조금 친절을 베풀었을 때 고백 공격을 받는 편인데 그게 또 심지어 지금 남초 직장으로 들어갈 예정이어가지고 고민이 또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이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냥 진짜 공적인 사람이 되면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렵잖아 처음. 넵. 네. 네. 이 정도만. 그리고 커플링 끼시면 돼요.
그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노력을 안 해도 커플 중에서 아 근데 커플 링은 아니어도 어쨌든 내가 뭐 커플이 있다라는 걸 한번 말을 하던지 뭐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100% 물어볼걸? 신입이면? 위스킨 커플링 뭐야? 남친이랑 얼마나 됐어? 이성 상황한테 오해 사지 않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지 마음대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남친이 있는 척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일하다가 마음에 드는 분이 생기면 이제 그거 좀 힘들긴 하겠지. 그리고 약간 이거 번외 조언이긴 한데 너무 막 그 뭐라고 하지? 알파메일 신입처럼 하고 싶어서 막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과오보고 올릴 수도 있으니까 맞아. 처음부터 컨셉 잘 잡고 들어가고 싶다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네 시키는 일만 띄엄띄엄 하세요. 처음에 평가가 계속 가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이제 야무지게 잘한다 이런 평가가 진짜 계속 간다고 저는 회사 다니면서 느껴서 처음에 좀 잘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왜 이 조언을 줬냐면 어떤 일이든 항상 너무 애쓰다가 과호 위경련을 경험하는 편인데 어떻게 하면 긴장을 늦추며 일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컨셉을 잘 잡고 들어가야지 그런 스트레스나 부담이 좀 덜하지 너무 막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치 본인한테도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덱스 같은 남자가 잔정 준다면 그런 공간은 없으니까 아이의 고민도 안 해도 돼. 맞아. 그 사내연애도의 마음도 열려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분 아니야? 사내연애 마음이 열려있어요. 어느 정도 친절까지가 이성 사원에게 오해를 사지 않으면서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까요? 일적인 거 외에 말을 걸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 일적인 거에 대해서 왜? 말을 걸었을 때는 상냥하되 그 외에 개인적인 얘기 절대 안 하는 거. 회사에서 일 얘기만 할 수가 없지 않나? 뭐 밥 먹거나 회식하거나 사진 얘기 하는데 그냥 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꼬리 질문 안 하면 되잖아. 언제 가시는데요? 다음에 저도 같이 가요.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한다니까요? 누가 봐도 너무 감기여서 감기 걸리셨나봐요 이거에 그냥 착각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병신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 생각보다 많아서 더 조심해야 된다? 많아요. 약간 지뢰찾기 게임 같은 거라서 사실 어쩔 수 없긴 해요. 근데 나는 예전에 이게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진짜 괜찮고 자기 평판이 중요한 사람이면은 아무 여자한테 찍찍대지 않아요. 그치 그 상대방 자체가 그 정도 근데 맞긴 해 자연재해라.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야, 정도의 진짜. 확률이니까. 이걸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어. 그 일을 항상 너무 애쓰다가 힘드신 편이니까 덜 잘하는 것처럼 보여라 이게 아니고 시키는 것만 잘해도 인정받아요. 맞아, 사실 맞아. 시키는 것 외에 더 많이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자기 혼자 막 멘붕 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시키는 일만 제대로 하려고 하고 나의 일을 다 했다 하면 이제 놓을 줄도 알고 쉴 줄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네 이러고 다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아마 회사 들어가시면 남자가 아니라 일 때문에 고민이 더 생기실 거예요. 맞아요. 그게 열받는 거라고요. 일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사람 때문에 더 열받아 버리니까. 안녕하세요. 26년도에 복학해서 화석 생활을 하게 될 4년 이장님입니다. 전공과 관련 없는 새롭게 생긴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팔레타운을 4, 5년간 봐오면 미디어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사진으로 시작해서 이번엔 혼자서 사람이 안 나오는 단편 영화도 만들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러는데 도전할 용기가 잘 안 납니다. 청각에도 심하진 않지만 문제가 있는데 인턴, 공부 등 해야 할 것도 많은 상황에 많은 고민이 듭니다. 24살이시라고 하시네요. 아니 24살에 우리 팔레타운 만들지 않았어? 8년 전이면 나 몇 살이야? 저 24살 때 팔레타운을 처음 만들었어요. 팔레타운 시작하고 휴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로부터 5년 후에 다시 학교에 간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휴학을 하면서 사진관도 창업을 해봤고 뭐 회사도 다녀봤고 프리랜서도 해봤고 이것저것을 해봤는데 하면서 그냥 내가 뭘 더 좋아하고 뭘 더 싫어하고 어떤 사람을 못 견디겠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이거를 좀 더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도전이 그냥 내가 도전을 해봤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휴학 기간 제한이 있는데 이제 다 써서 못해요? 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무조건 뭐든 하고 싶은 거 해봐란데 스파님이 미디어 관련 대기업은 나이 꽤 민감한 걸로 기억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이거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방송국이나 이런 데를 생각을 하시는 거면은 신입 나이 제한이 제 기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부분 어린 분들이 많이 붙고 그냥 막 근데 다른 사격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신입으로 들어가려면 좀 나이를 생각을 하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대외 활동 해볼까 말까 지금 막 끼고 1년 남았는데 무조건 해보셔야죠. 그러면 무조건 해보시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브이로그를 시작하시든 이게 사실 요즘 뭐 브이로그 했다고 해서 이게 경력이 되거나 경험이 되지는 않아요. 너무 누구나 하니까 맞아. 유튜브 잡코리아 해가지고 편집자로 보면은 편집자도 있고 기획자도 있고 조연출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차라리 단기로 뭐 해보시든 하는 게 경력이 될 것 같아. 전공이 아예 관련이 없는 분이랑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 저는 물론 다른 쪽이지만 방송국 쪽에 있는 사람들 좀 몇 번 만나봤었는데 전공이 신방이거나 이런 사람이 소수예요. 맞아. 오히려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게 헛말이 아닌 진짜 다 할 수 있어. 맞아. 근데 진짜 24살에 내가 많이 듣자마자 너무 부럽다고 했잖아. 저는 후회 없이 다 도전해봤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때 더 겁내지 말고 다 해볼걸. 너무 몸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문창과인데 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너무 갔네. 너무 다르잖아. 그래 이렇다니까. 저도 컴공가인데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픽 디자인인데 해외 영업하는 중입니다. 저는 패션 전공인데 요식업.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각자 자기의 할 일이 와 근데 멋있다 다들.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거를 도전을 뭐 대외 활동이든 뭐든 하셔서 나쁠 건 없는 게 나중에 이거 안 하고 싶어서 더 어디든 좀 끼워 맞추면 괜찮은 경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 안 하는 것보단 해보는 게 좋은 거. 궁금한 게 신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청각 문제 심하지 않고. 근데 보조로 할 수 있긴 하잖아요. 맞아. 근데 미디어 일 하는데 그렇게 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뭘 못하지 않을까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 배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대로 하시는 게 훨씬 나중에 봤을 때 과거의 나한테도 좀 기특하고 미래의 나한테도 좀 더 떳떳하게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용기가 생겼어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엔토피오님의 사연 잘 받았고 이제 후속 사연으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결정하게 됐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거 사람들이 잘 줄 것 같아서 고민 얘기해볼게요. 서정님의 사연이고요. 대학교 1학년이래요. 1학년인데 방학 동안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격증이나 토익이나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원래 이렇게 불안한 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대학교 1학년이면 마라탕 먹고 롯데월드 가세요. 그러니까 롯데월드 교복 입고 뭐 이렇게 하시고 롯데월드 가 무슨 만우절이라고 막 애들이랑 장난치시고 그래 알바하고 뭐 그냥 놀고 하세요. 아니 뜬금없이 뭐야. 잠자리잖아요 잠자리. 그래 애들하는 거야. 근데 진짜 말해주고 싶은 게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 일단 군대 가래. 이건 여자인 것 같은데. 서정님이잖아. 서정님이잖아. 20살로 돌아간다 했을 때 이게 진짜 그거 확실히 있다? 내가 지금 31잖아. 31거든요 저. 제 일드랑 일본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개 기초를. 근데 이게 옛날에 공부하는 거랑 맞아. 지금이랑 너무 달라요. 맞아. 내가 30분만 공부해도 졸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야. 진짜 내가 지금 오버하는 것 같잖아. 물론 31도 되게 어린 나이인데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언어가 있으면 좀 어릴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애랑 동갑인데 내가 굳었다. 그래 이런다니까? 진짜 굳어요. 몸도 운동하거나 진짜 언어 공부하거나 운동해라. 운동. 내가 미래에 뭘 할 수 있으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잖아. 그리고 언어가 돼야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잖아. 이런 거에 좀 투자를 하세요. 스탯을 좀 기초 스탯을 올리는 거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방학에.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보를 모아놓는 사이트들이 있어. 나 지금 너무 오래 학교를 떠나서 모르겠는데 대학생들에게 뭘 해주는 뭐 공모전 사이트라던가 혜택을 주는 장학 프로그램이라던가 지금 뭐 교환학생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저는 교회 활동으로 해가지고 공짜로 한 달 동안 이탈리아 여행 갔다 왔어요. 내 돈 쓰지 말고 학교 돈도 쓰고 교회 돈도 쓰고 해가지고 좀 경험을 넓히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딱 제일 불안했던 시기였거든요. 진짜 이렇게 쓰신 것처럼 완전 불안해가지고 특히 전 그때 약간 영화 감독을 왜요? 아니 다양한 거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파쿠르 재밌어 보이던데 추천? 파쿠르 어떻게 하려고 갑자기 막 대학교 1학년 때 영화를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영화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고등학교 때 같이 영화 했던 친구들은 뭔가 척척 자기 영화 찍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그게 불안하고 대외 활동도 엄청 많이 하고 뭐 쉬는 시간만 생긴다면 맨날 도서관 가서 책만 읽고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저의 어떤 영화 감독으로서의 미천을 쌓아줄 거라고 믿어가지고 진짜 조급해서 계속 책 읽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뭘 그렇게까지 불안해했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때 제가 했던 게 지금까지 좀 미천이 되고 있긴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한 것들이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 욕심 나는 거 그냥
전 노라라보다 해야 된다고 도전해보고 생각하시는 싶은 거 더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토익이든 자격증이든 이때 시간이 제일 많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할 때 뭐 자기 커리어적으로 계속 불안하더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해보는 것도 좋고 언어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일찍 시작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고 뭔가에 미쳐가지고 재밌게 놀고 시간을 보내는 거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제 36 된 남자인데 한 번도 자취를 안 해봐서 자취라는 목표가 있는데 대출부터 막막해서 팔타분들 대부분 자취하시던데 집 구하는 A to Z 핵심이 있나요? 집 구하기는 그 기준이 중요해. 나는 화장실이 진짜 중요해. 맞아, 아니면은 맞아. 나는 다 상관없어. 위생이 중요해. 벌레 안 나왔으면 좋겠어. 자기만의 기준을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이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년 전세 나이 공경 청년 전세 대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은행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보셔가지고 그게 훨씬 좀 싸게 해주시거든요. 디딤돌이요? 디딤돌인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좀 싸게 하는 게 있는데 청년 전세 전월세 버팀목 전세 대출인가 해가지고 그거 알아보셔서 한 달,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집 알아보면서 그걸 신청을 해놔야 돼요. 저는 왜 못했냐면 이미 들어가야 되는 날짜는 이날인데 심사는 이때 끝나는 거야.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미리 알아보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중기청도. 그거 되게 많아 그런 게. 모르겠으면 그냥 챗GPT한테 물어봐도 돼요. 내가 지금 몇 살이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뭐 이렇게 지역도 알려줘야 돼요. 서울에 살고 있고 뭐 어디에 구할 건데 어떤 뭐 전세 대출이 있을까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이율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집 기준이 뭐였어요? 말해볼까? 저는 회사나 학교 가까운 거. 거리, 교통 기준. 교통이랑 근데 화장실이 제일 중요했어요.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보증금 100만 원인 데서 살았었거든요. 그 방이 그냥 직사각형 그거였어요. 그럼 애도 화장실을 깨끗한 데를 찾았고 그 다음은 깨끗하고 큰 원룸보다는 화장실만 좀 괜찮으면은 그래도 투룸이 낫다. 공간감이 집에서 좀 있는 게 낫다. 뭐 이런 조언을 듣고 뭐 좀 그런 것도 있었죠. 저는 딴 건 몰라도 수압이랑 바퀴벌레 흔적은 진짜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속 본가에 사셨으면 내 기준을 모를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본가에서 이거는 그대로 자취하는 집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어렸을 때 복층에 대한 환상이 있긴 했어. 복층 힘들어요. 복층 진짜 사는 거. 복층은 청소도 힘들고 혜경님이 방 엄청 잘 꾸며놨잖아 그때. 그 딱 침대 아래 공간 분리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잘해놨던데. 혜경님 제가 뭐 보여드릴 순 없지만 혜경님 방처럼 꾸미는 것도 저는 그 집이 너무 좁아서 벙커 침대 놓고 위에 침대 놓고 아래 책상 놓고. 맞아요. 이렇게 공간 활용 잘하는 것도 오늘의 집 들어가면 그런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부동산 팁을 알려드리면은 낮에도 한번 가보시고 밤에도 한번 돌보겠다고 맞아, 맞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더 보시는 게 그래요. 좋아요. 이게 뭐 소음도 밤에 그렇고. 되면 소음도 달라지고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던가 뭔가 다른 냄새가 올라온다던가 뭐 시끄러운 것도 그렇고 맞아. 빛이 막 이상하게 들어온다던가 아침에 또 일주랑 이런 거 보는 것도 그렇고 왜 여자 혼자 살면은 주변에 뭐 24시 편의점이나 이런 거 있나 뭐 그런 것도 코인 세탁방 뭐 주변에 있나 이런 거 봐도 되고. 집은 그 정도 저는 2번 알아봤던 것 같고 그 사무실 상가 구할 때는 비 올 때 맑을 때 아침 저녁 이렇게 한 6번 가봤어요. 저는. 오늘도 혹시 가봤다. 저 근처여가지고 오늘도 네 이러고 친구가 있어야 돼. 오래 살 집이라면 좀 꼼꼼하게 가보시는 게 좋다. 팁 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그거 할까? 자린고비 얘기할까? 좋아요를 눌러서 투표하는 거 어때? 다음 토크 자린고비 토크 띵띵띵